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약국 동호한의원 정용웅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용웅 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테시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 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까지 중요한 무기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 무기질 이러면은 우리 몸에서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중요한 무기질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칼슘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그네슘도 얘기했고 네, 그죠? 그다음에 오늘 얘기할 포테시움 하고 그다음에 소디움, 나트륨이라고 그러죠. 그 예. 4가지가 가장 중요. 거기다 뭐 인까지 이제 인 포스포러스라는데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몸에 소량으로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소량 뭐 아연이라든가 철, 구리, 망간 뭐 이런 것 쫙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셀레니움, 뭐 요오드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가장 소량으로 들어 있고 예. 지금 말씀드린 건 4가지는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칼슘, 마그네슘, 포테시움, 소디움.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마그네슘이 세포 안에 있고 칼슘은 세포 밖에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마그네슘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측정하려면 혈액 검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거는 스펙트로셀이라는 뭐 이런 그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마그네슘이 얼마 되는가. 똑같이 오늘 얘기하는 포테시움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칼슘이라든가 뭐 이런 마그네슘 아니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도 뼈하고 관계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얘기하려는 이제 포테시움은 우리 몸의 수분 유지 그러니까 수분이 우리 몸이 한 70% 80%다 수분으로 돼 있다잖아요. 그거를 유지하고 예, 그다음에 몸의 그 pH라는 게 산도예요. 네, 산도면은 7이 이게 7을 기준으로 해서 7보다 높으면은 알칼리, 예. 낮으면은 산. 그렇군요. 근데 우리 혈액이 7.4잖아요. 7.4. 산도가. 그러니까 약 알칼리예요. 그래서 예. 항상 피를 알칼리로 유지하는 게 우리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예. 산도가 7.4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적절한 그 pH를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포테시움이다. 그렇죠. 그 2가지가 큰 역할인데 예. 그러면은 우리가 포테시움 칼륨이라는 말도 들으셨죠? 칼륨 들어봤죠? 칼슘이 아니고 칼륨. 네. 그 칼슘 어떤 혼동이 되는데 칼륨, 포테시움 뭐가 달라요?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아, 그죠?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테시움이 즉 칼륨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칼륨. 근데 포테시움은 그 말이 유래가 이제 POTASH, POTASH. 애쉬는 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게 뭐를 태우면 재가 나는데 그 속에 이 포테시움이 많다는. 그래서 팟애쉬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고, 네. 그리고 거기에 좀 발전해서 포테시움이 됐고, 그다음에 칼륨이라는 거는 독일의 어떤 학자가 전기 분해해서 제일 먼저 찾아낸 것이 그 광물질이 K, 예. 칼륨. 네. 이걸 잘못. 그래서 그때부터 또 칼륨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래서 칼륨, 포테시움 같은 말이에요. 아, 예. 그런데 이 포테시움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물이 있는데 거기다 소금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소금이 다 녹죠. 그렇죠. 그러면은 소금이 녹으면서 2가지로 분해돼요. 소금을 우리 그 좀 어려운 말로 NaCl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죠? 소디움 클로라이드. 네. 그럼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 2개가 분해돼 버려요. 아, 그러면은 그 안에는 전해질이 된다고. 그러니까 네. 말하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죠? 네. 그래 되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가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근데 이 공기가 이랬는데 저기 전기가 나한테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렇죠. 왜? 중간에 물질이 없으니까 안 오죠. 예. 근데 우리 지금 포테시움이라든가 소디움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전해질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떤 자극 물질이 전기 우리 심장이 움직이는 것도 탁 하면 전기 그 자극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신경이 또 전기 그런 자극을 전달하고 그럼 뭐가 전달되려면 전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을 하는 게 이 칼슘이라든가 소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전달 물질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 전해물, 전기 자극 이런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펌프란 말 펌프. 펌프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댐에 가면은 저수지 가면은 거기를 이렇게 막아 놨잖아요. 그죠? 예. 그걸 위로 이렇게 들면은 물이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렇죠. 똑같아. 우리 몸도 이런 펌프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수도 없이 많아요. 약 한 뭐 30밀리언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근데 그런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30밀리언 되는 이 펌프 작용하는 그런 이 하나는 프로테인 계통인데 이거를 통과해 가지고 포타슘이 들어가기도 하고 소듐이 뭐 나가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아미노 애시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당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죠? 이동하니까. 이동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에너지 한 3분의 1이 이 펌프를 움직이는 작용을 하는 거야. 예. 그죠? 재밌죠? 네. 그래서 그런 하는데 거기에 이 포타슘, 이 소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 에너지 작용에 이 포타슘과 소듐이라는 무기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추산해서 가만 있어 봐. 그러면 포타슘이 칼륨이 좀 부족하면은 이 아무래도 좀 에너지가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 활동력도 약해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힘도 없고 쉽게 말하면. 벌써 디피션시라 해서 벌써 이 결핍증을 벌써 아는 거야. 벌써 예. 이 원리가 아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선 우리는 포타슘,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예. 칼륨의 포타슘의 네, 역할입니다. 네. 우리가 근육의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칼슘, 마그네슘을 얘기했죠. 예. 칼슘이 막 이렇게 수축하면은 마그네슘이 풀어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칼슘을 먹을 때 꼭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주는 게 좋다. 네. 이런 얘기했는데, 그렇죠.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좀 반복해야지 계속 수축돼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이완돼 있어도 안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타슘도 똑같은 거예요. 포타슘도 이완시키는 역할이에요. 아. 근데 우리가 제가 이를 보면은 이런 미네랄이 서로 상호작용 하나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칼슘이라든가 이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이 포타슘, 소듐 여기에 작용에 또 도와줘요. 아. 예? 상호 또 도와주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야. 예. 참 재밌어요. 그래갖고 이 혈중에 이런 포타슘 농도 그러니까 혈중이 아니고 세포 속에 네. 그게 항상 유지하고 세포 바깥에 있는 소듐하고 항상 평형을 이루어야 돼. 예. 그래야지 전기 자극이라든가 아까 얘기하는 펌프 작용이라든가 그다음에 pH 우리 몸의 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 그러니까 우리 몸이 참 보면 신비하네요. 신비해요. 네. 진짜 신비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미네랄들도 세포 내에 있기도 하고 혈액 내에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또한 이제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갖추어야지 말씀이시군요. 갖춰야지 톱니 돌아가지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수축과 이완의 이 신경 전기 화학 물질 전달하는데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지금 포타슘, 예. 칼륨이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어디하고 연결하면 우리 심장 박동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근데 칼륨, 이 포타슘의 수치가 제대로 안 되면 심장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박동이 빨랐다든가. 예를 들면 우리가 1초에 한 번씩 박동해야 되는 것이 탁탁탁 하다가 또 한 번 스킵한다든가 응? 예. 그런 부정맥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작용하고 또 이 칼륨, 이 포타슘은 당질 대사, 단백질 대사. 예. 우리가 뭐냐면 당질이라면은 우리가 글루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거, 그다음 단백질 대사 이런 데 또 잘 관여하고 효소, 우리 몸에 수많은 효소들이 그 효소의 작용을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포타슘이요. 포타슘. 많은 역할이 있네요. 그럼요, 역할 많아요. 뭐 대표적인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수분 유지와 또 적절한 pH 산도 유지에도 그렇지, 중요한 역할. 한다고 그게 이제 메인 하셨어요. 작용이고. 예.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은 당뇨가 있는 분들, 예.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서 당뇨 걸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 그런 그 칼륨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아. 그러면은 이 당뇨 걸린 분들이 이 포타시움이 또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예. 포타시움이 적지 않나.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피 검사 전 잘 확실한 그게 안 나타나니까 예. 다른 검사인데 그 검사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주로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 예.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포타시움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증상을 여취하는 거죠. 예. 이 혈액 검사에서 잘 안 나타난다는 이유는 그 세포 내에 있는 양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건가요? 예, 그래서 네. 그 스펙트러셀이라는 그런 컴퍼니도 있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컴퍼니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그런 거를 전문으로 측정하는데 그래서 그걸 예. 측정하면 아는데 그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주로 결핍됐을 때 증상을 알면 좀 어느 그렇죠. 정도는 자가 진단이 자,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이 포타시움이 아까도 얘기한 그 소디움, 나트륨이라 그러죠. 소금기하고 서로 기량작용한다. 하나가 많아지면 하나 적어지고. 예. 근데 우리 세포가 우리 아까 그 pH를 그 산도를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이 7.4 항상 약 알칼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산 밑으로 막 빠진다. 예. 그러면 아까 그 펌프를 통해서 칼륨이 바깥으로 나와요. 예. 나와가지고 알칼리가 되도록끔 또 유지시켜줘. 예. 그래서 칼슘이 칼슘이 아니라 칼륨이 포타슘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가 산성이 되면은 또 나와서 또 유지해주고 알칼리 되면 다시 끼어 들어가고 참 몸이 하여튼 참 굉장히 신비해요. 예. 이런 그래서, 또 우리 인체 내에서 이 무기질의 작용이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 수 있는 게 소디움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간다. 예.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겠어요? 포타시움을 좀 증가시켜주면 소디움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혈압이 높을 때 포타시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우리 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링거를 맞는다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는 영어에서 ringer solution. 그 솔루션이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전부 다 무기질이 들은 거예요. 예. 거기 들어있는 것들이 뭐 칼슘도 들었고 마그네슘도 들었고 포타슘도 들었고 그다음에 소디움도 들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타시움이 결핍됐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자, 결핍됐을 때는 우선 보자고요. 우리가 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잃어먹어. 네. 가다가 하면서 그게 어. 건망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기도. 예, 갑자기 잘 알던 게 생각이 안 났을 때 그런 경우 있죠. brain fog라 그래 영어로. 예. 그 우리 뇌가 갑자기 안개가 꼈다 그러는 거지. 네. 시간이 좀 지나면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것. 그러면은 네. 이게 포타슘 부족하구나. 아.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심장이 뭐 막 붕붕 많이 떴다든가 아니면 스키 받았는가 뭐 이런 예. 것도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 근육 그 스패즘이라 가지고 근육이 막 저기 그 타이트해지는 거 있죠. 막 예. 거기 조여지는 것. 것. 음. 그런 증상. 이런 큰 증상들은 다 이게 포타슘이 부족하다 예. 아닌가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의심해 거예요.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그 포텐시 부족하면 제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펌프 작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예.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무기력 증상도 생기고 네. 아까 얘기한 부정맥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예. 뭐 그다음에 또 뭐 식욕 부진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예. 식욕 부진. 자, 이런 어떤 그 결핍 증상을 봐서 내가 가끔 이렇게 브레인 포그라 그러셨잖아요. 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 그럼 포타시움이 혹시 부족할까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포타시움을 뭐 건강 보조식품으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또 식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식품을 내가 먹는데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식품에 포타시움이 많이 예, 있는지 좀 제일 알려주시죠. 그 우리 그 광물질을 우리 몸에 섭취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서플리먼트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칼슘 같은 거는 하루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게 1000에서 1200이라고 그랬죠. 예. 그 기억하실 거예요. 마그네슘 같은 건 300에서 400. 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하는 포타시움, 칼륨은 얼마? 4700이에요. 예.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루에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예, 지금 뭐 칼슘보다도 몇 배예요. 예. 그런 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포타시움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뭐예요? 바나나. 그죠? 바나나. 근데
바나나는 사실 한 10가지 식품 중에 제일 꼴찌예요. 어, 제일 많이 포테슘이 함유되는 포도 함유가 음식이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100g에 약 한 1067, 1000이 넘는 예. 밀리그램 들어 있어요. 그럼 아보카도 한 400g 정도의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하루 섭취량은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보카도 계속 먹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른들이잖아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 예.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네. 두 번째는 그 에이컨 스쿼시라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위가 뾰족한 조그마한 스쿼시가 있어요. 그저 호박 같은 거. 예. 그런 거에도 많이 들었고 네. 중요한 거 스피니치. 아, 옛날에 칼슘 얘기할 때도 스피니치 얘기했죠. 그렇죠. 시금치. 이 스피니치 시금치가 무지하게 아주 좋은 거네요.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칼슘과 포테슘이 풍부한. 예,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고구마, 네. 그다음에 살몬, 연어, 예. 그다음에 아프리카 복숭아, 살구요. 살구, 애플, 네. 살구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코코넛 워터, 예. 뭐 코코넛 워터. 예, 예. 빈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먹는 뭐 고추잎이라든가 땅콩, 뭐 꽃감, 강낭콩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루고루 먹어야 돼, 고루고루. 그러네요. 골고루 또 이 포테슘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미네랄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슘, 마그네슘, 포테슘, 뭐 소디움 우리가 항상 뭐 많이 먹으니까 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음식들을 고루고루 많이 예.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용훈 원장님이 포테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